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주식 얘기는 제가 이미 왜 파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댓글에도 이런 핫한 이슈를,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이미 했었죠. 다른 시나리오도 있었지만 이 시나리오도 하나 얘기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달이, 그러니까 어느 걸 강조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이런 유튜버들은 이슈를 좀 따라야 되니까 구독자님이나 댓글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팔고 미국에서 핫하지 않냐, 근데 왜 이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나 주식 얘기를 다루지 않냐. 종종 다룹니다. 그리고 왜 파는지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또 다루는 이유가 새로운 포인트가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테슬라 주식도 갖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신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좀 요 주식에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좀 너무 찬양되는 면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경계하기 위해서 이 주식 얘기를 다루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촉발된 거죠. 이제 데이비드 리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친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마치 그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막 억지로 많이 내느냐, 그런 방향으로 하는 뭐 이제 최초의 CEO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세금을 많이 내려는 듯한, 그것만 부각돼서, 그래서 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가버먼트에다 순수 페이하는 그런 멋진 모습, 맞는 얘기인데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득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이득을 일단 그 어떤 개인적 영달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좀 신성시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염려돼서 저는 그걸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분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절대로 테슬라를 버리지 못하고 이번 이런 1년에 주식을 팔고 지금 1200인데 순수 본인이 팔아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토탈 일어난 해프닝에 인해서 알게 된 사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테슬라를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은 테슬라와 한 몸이고, 무슨 뭘 익스펜드 하든지 간에 테슬라를 중점으로 가게 되지.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뭐 상장하는, 뭐 스타링크를 상장하는 데 있어서 뭐 테슬라 주주를 우대한다라는 얘기가 그게 거짓된 말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 사태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그 고려하고 있고, 이분은 완전히 테슬라와 한 몸입니다. 이젠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당연히 그때 쉽게 추측이 가능하죠. 본인 재산 99%가 테슬라 주식인데, 아니 이번 옵션으로 인해서 본인이 주식을 내다 파니까 주식이 내려가는, 그러면서 본인 재산을 깎아먹죠. 이 절대 힘듭니다. 여튼 정리를 하면, 여러 시나리오도 잘 정리해 줬는데, 그럼 세금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옵션을 행사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은 옵션 행사 안 하면 돼요. 제가 그때 이 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이 텍스 딜레마에 대해서. 아니 옵션 안 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행 안 하면은, 아예 안 받아버리면 낼 세금이 없죠. 그렇다고 옵션을 포기합니까?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옵션을 포기하게 되면은 주식이 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든지 회사의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쪽으로 움직이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옵션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 뿐이지 이래저래 주식 수는 늘어납니다. 뭐가 됐든지. 그래서 데이비드 리도 그것을 의식했는지 나중에 밑에 이제 이게 좀 이슈화 되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죠. 뒤에 나오는 뉴스들도 보면 사람들이 깊게까지 그걸 안 보는데 저는 깊게까지 봐서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얘기를 하면은, to clarify my original tweet이라고 하면서 뭐가 됐든지 일론 머스크의 주식이 는다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있을까봐 그걸 이제 찝은 거죠, 역시. 근데 요즘 이제 비춰지는 거는 마치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세금 많이 낸다는 얘기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득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그런 지위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지금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일무이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하이라이트되고 부각되는데, 당연하죠. 역사상 이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극단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전에 얘기했듯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지금까지 세금을 냈습니다. 그게 여기 자세히 제가 그런 경영기법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카운트를 5개로 쪼개놨고 어떻게 돈을 빌려왔는지 다 이미 상세히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돈을 꿔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옵션을 또 꿔서 맞게 되면은 23조 정도의 돈을, 뭐 수십조의 돈을 개인이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자만 아무리 요즘 절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만 수천억을 매년 내야 되는데, 이거는 평가 금액이지 진짜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자를 현찰로 수천억을 내가면서 경영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주식입니다.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사에서 상세하게 다룬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대학 설립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러 세금을 많이 내려고 뭐 지금 트윗에 이런 논쟁이 나오죠. 지금 버니랑도 또 한판 붙었죠. 이것 때문에 또 얘기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더 부각된 것 같은데, 버니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부유세, 이거 좀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평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다는 게, 미실현 금액에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왜 이런 지금 미국 내에서 빈부격차라든지 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니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버니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 많다라는 거는 팩트니까요. 이런 분들이랑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더 부각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심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냐, 뭐, 왜냐면 이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말만 해라, 주식을 더 팔 거다, 그걸 원하는 거냐. 아예 지금 뭐 팔 상황에 와 있죠. 근데 옵션은 이제 내년 8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사 같은 거 자세히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냥 다 팔고 블락딜로, 이런 얘기도 다 나옵니다. 그런 얘기하면 근데 너무 이게 엄청나게 길어지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가.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재산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딜레마를 안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뭐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테슬라를 포기를 못한다라는 점, 테슬라가 완전히 앞으로 자기의 미래 사업의 중심이라는 거를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다른 여건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면은, 그리고 다른 변수가 시장 내에 완전히 픽스돼 있다면, 이거는 가격이 돌아갈 겁니다. 1200불로. 근데 그거는 모든 조건들이 다 픽스되어 있을 때라는 거지, 주식시장은 항상 어떻게 요동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뭐 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태가 진정되면은 결국 돌아갈 확률이 무지무지 높고, 결국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처음에 예상보다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틀렸나, 저도 보십시오. 그냥 관전자 입장인데도 확 떨어지면은 저도 쫄리게 되는데, 이분 힘듭니다. 근데 지금 완벽히 돌아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은 별 이상이 없으면 돌아갈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믿고 또 사시면, 이건 모든 조건이 픽스됐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리메이닝 스톡이 쉐어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파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세금을 언젠간 내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걸 다 이익을 정리해서 파일링을 하지만, 월급쟁이들과 사업자의 다른 점, 사업자는요 나중에 텍스 파일링 할 때 세금을 냅니다. 근데 월급쟁이들은 미리 뜯겨 있죠. 뭐 물론 선택할 수 있긴 한데, 미리 그걸 좀 맡겨놓는 게 월급쟁이들한테 약간의 좀 득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장점인 거죠. 일단은 캐시라이즈를 한 거고, 나중에 다 정산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테슬라의 피해가, 지금 주가가
최저로 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본인 스스로도 하고 있고, 본인의 지배력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득에 의해서 좀 그냥 이걸 좀 바라봐야지. 제가 이 테슬라를 자꾸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간 게, 초반에는 제가 비판했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데,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건 완전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독과점이면 독과점. 이 회사 말고는 진짜 거의 뭐 제대로 된 전기차가 안 나오는, 이 트윗을 보면은, 제가 좀 트윗을 안 들었더니 트윗도 다루라는 계속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트윗 보면은 이제 컨슈머 리포트 얼마나 테슬라를 깠는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오토파일럿이 막 사람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재현하려고 참 부단히 별 쇼를 다 하시면서 증명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설베이한 것 중에 탑3가 모델 3, 기아 텔룰라이드, 테슬라 모델 S, 이게 세 대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예, 테슬라 진짜 잘하고, 여기에 기아가 올라갔다는 것도 참, 기아도 굉장히 프리미엄이 요즘 많이 붙죠. 그래서 대단하다 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 보면요, 더 황당합니다. 네, 들어가 보면 most and least satisfying overall을 보면은, 잘 보면 이번에 한 컨슈머 리포트 조사에 보면 모델 3, 기아 텔룰라이드, 모델 S 제가 구매할 이렇게 세 대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이 모델 Y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가면은 지금 탑 3가 요건데, 이거 보면 맨 아래는 모델 X입니다. 그럼 탑 10 안에 테슬라가 생산하는 모든 모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만 뽑은 데이터도 아니며, 지금 일반 내연기관과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차를 다 비교했는데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이자 미국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원래도 충성도가 2년 전에도 높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테슬라를 선호하고, 테슬라 차를 지금 뭐 거의 뭐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스타링크도 제가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기존에 있는 케이블망을 완벽히 다 대처하는 거는 뭐 힘들다. 당장 뭐가 바뀌진 않지만 차츰차츰 기존의 통신회사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비행기나 이런 것들 계약한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슈퍼차저에다가 아예 이제 스타링크를 깐다는 거죠. 슈퍼차저가 이미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안테나 올리고 슈퍼차저 충전하면서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 이런 지금 생태계를 뻗쳐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그 LT 차 이렇게 타보시면은 차가 통신을 하죠. 그 비용을 이제 회사가 따로 지불하는 건데, 물론 이제 서브스크립션에서 저도 만약에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내면 돈을 내야 되지만, 그거 아니어도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내는 건데, 그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서비스 강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고속 인터넷을 테슬라 슈퍼차저 주변에 깔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거를, 사실상 이게 기지국화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기법들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당장에 무슨 케이블 인터넷을 대체한다 이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이런 확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 사업자가 뭐 당장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줄 만한 것들이 도처에 매년 이 정도로 확장을 하니 얼마나 위협스럽습니까? 빠른 확장력과 참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만 다시 한번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일론 머스크만이 고민하고 유일무이한, 온갖 진짜 일론 머스크 덕분에 참 다양한 경영 기법과 제가 여러모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짜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판을 다 지금 뒤엎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른 트윗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진정되는, 근데 요즘은 이런 모습에 일론 머스크가 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CEO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모습도 되고, 세미가 인도된다는 얘기가, 제가 얘기를 했었죠. 펩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into thi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긴 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테슬라라고 지금 칩 서플라이나 셀 서플라이가 뭐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는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일단 일부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반인들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는 힘들겠죠. 뭐 몇 테라 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셀 서플라이가 롱텀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 자동차 회사 대비해서, 제가 그래서 테슬라 좋게 얘기하는 게,
일반 그런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면 뭐 이건 넘사벽으로 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요거 하나는 동의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칩 서플라이가 숏텀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구닥다리 칩을 만드는 회사들의 투자가 지금 빤히 통폐합되는 거주로 가고 있으니까 섣불리 투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증산해서 비싸게 받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꼬여가지고 이게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셀 서플라이 역시도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팩만 만드는 거지 셀은 기존의 배터리 회사한테 얻는다고 써있는데, 제가 IPO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리비안. 셀 공장 짓는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죠. 근데 루시드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다 짧게든 길게든 셀은 본인이 생산하려는 거를 제가 IPO 그 서류에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당장은 셀을 공급받고 팩만 하는 거죠.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테슬라도 지금 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 모두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셀 만들려고 합니다. 도대체 배터리 회사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렇게 배터리 회사가 엄청 늘어날 줄이야 그냥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다 셀 만들려고 뛰어든다. 마지막은 또 타이어죠. 왜냐면 이건 개인 채널이니까요. 제 차 타이어 그 쿠퍼로 달았다가 제가 된통 당했죠. 그러면서 그냥 저는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그걸 논문까지 깊게 파고드는 성격이라, 어떻게 하면 그 실리카랑 이런 러버, 그러니까 러버 리인포스먼트죠. 그러니까 타이어도 일종의 러버니까요. 뭐 복합 재료니까 여기다 실리카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논문들도 몇 개 찾아보고 이렇게 생산하는 이런 얘기를 원래 주로 할까 하다가 하도 요즘 이 뉴스가 여전히 계속 파는 뉴스 때문에 주식 얘기를 먼저 했는데, 또 업데이트를 하면요, 그냥 앞만 봐도 이 타이어가 이렇게 거지 같은데 이렇게 팔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꽤 이 회사에서 미는 타이어인데, 그리고 곰곰이 제가 좀 이렇게 핸들을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떨림이 심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갔더니, 그래서 다시 봤더니 휠 밸런스를 못 맞췄더라고요. 얼라이먼트가 잘못됐나? 왜냐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테슬라를 많이 팔아도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게, 하시는 분이 테슬라를 지금까지 손을 봐본 게 3대밖에 안 된답니다. 제 거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확률이 있었겠죠.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잘못됐나? 그걸 많이 의심했었는데, 오히려 얼라이먼트는 진짜 나갔어서 그때 잘 잡은 거고, 아니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밸런스를 잘 못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히 좀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된 게, 그냥 멀리는 근데 못 가고 그래도 고속도로도 좀 타보고 테스트를 해보느라 조만간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행을 좀 떠날 계획도 있으니까요. 뭐 연휴에. 그러다 보니까 좀 뛰어봤는데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월등히 좋아졌고, 이 정도면 참고 탈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소음은 싸고 좋은 거는 없는 데다가, 근데 가성비를 생각하면 또 나쁘지는 않겠다. 너무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제가 본 것 같아서. 왜냐면 체감상 컨티나 미쉐린의 그 내구도가 400대이기 때문에 비싼데 성능은 좋은데 빨리 답니다. 근데 얘는 600대죠. 그러니까 싼데 좀 더 오래 쓰죠. 그러니까 결국 체감상은 2배 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 쿠퍼를 이렇게 택한 이유가, 이거를 여기다가 러버에 넣는다라는 게 이게 안 섞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에폭시다이즈를 썼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에폭시에 또 눈이 가가지고, 러버를 결국 실리카랑 얻는 이런 펑셔널 그룹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이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봤고요. 이미 상품화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다 엔지니어링 쪽으로, 그리고 오죽 어려웠으면 지금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논문에서 저도 추측한 건데, 이걸 믹싱하는 게, 여러 가지 믹싱하는 게 정말 엔지니어링 쪽으로 생산적인 면에서 제일 어렵다고 다 이제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초창기 실리카를 섞은 복합재료라고 꼭 좋은 게 아닌 게, 초창기 실리카를 섞은 타이어는 성능은 증대됐지만 이 wear resistance가 별로 좋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이 회사 걸 쓰면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저는 이 이상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역시나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내부 소재들을 보면은 현업에서 이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땀과 피가 들어갔겠습니까? 참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조절해서 이런 좋은 타이어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